트럼프는 왜 매번 싸움을 걸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자극하지? 트럼프는 언제나 싸움을 겁니다. 언론, 정당, 판사, 심지어 자서전 기자까지. 논란이 잠잠해지면 또 다른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수록 그의 지지율은 오르고 그의 영향력은 더 강해집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왜 계속해서 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심리적 전략과 대중 조종의 구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그는 싸움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트럼프는 말합니다. 논란이 없으면 뉴스는 날 떠난다. 그는 평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평화는 곧 뉴스에서의 퇴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뉴스의 중심에 남기기 위해 항상 새로운 적을 설정합니다. 언론을 가짜뉴스라 공격하고 판사를 부패했다고 비난하며 정치인을 매수된 꼭두각시라 부르죠. 이 모든 행위는 지지자들에게 트럼프가 싸우는 자임을 각인시키고 그를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항상 저항하고 싸우는 존재로 보이게 합니다. 그는 지지자에게 공통의 적을 심어준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분열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갈라치기가 아닙니다. 우리 vs 그들의 서사를 만드는 전략이죠.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무조건 좋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가 만들어낸 공통의 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한 워싱턴 정계, 엘리트 언론, 대기업 CEO, 소셜미디어 검열자, 국제정치 질서. 이런 공통의 적이 생기면 지지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중심에 있는 저항의 상징이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두가 널 미워한다면 넌 뭔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다. 3. 그는 항상 공격당한 사람처럼 말한다. 트럼프는 대중에게는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항상 먼저 나서서 말싸움을 걸고 자극적인 단어로 상대를 몰아붙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가 자신을 표현할 땐 항상 피해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언론이 날 죽이려 한다. 판사가 편파적이다. 정치인들이 날 가로막는다. FBI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집단 피해의식을 만드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피해 프레임을 통해 지지자들에게도 동일한 감정을 심습니다.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억압하려 한다. 우리는 억울하다. 이 감정은 공동체 의식을 만들고 트럼프를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편의 대변인으로 각인시킵니다. 4. 적이 클수록 그는 더 큰 영웅이 된다. 트럼프는 항상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를 적으로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적이 클수록 그와 싸우는 자신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CNN, FBI, 민주당 전체, 미국 연방사법부, 국제기구 WHO.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이런 집단을 공격하길 꺼릴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실제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적이 커야 내가 존재감을 얻는다. CNN 같은 언론, FBI 같은 국가기관은 현실적으로 무너지지 않지만 그것들을 적으로 삼는 순간 트럼프는 용감한 싸움꾼처럼 보입니다. 5. 적이 많아야 그는 계속 존재할 수 있다. 트럼프는 말합니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전장에 있는 걸 택한다. 왜냐하면 거기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정치 전략 그 자체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기존 논란을 덮기 위해 새로운 적을 만듭니다. 러시아 스캔들이 커지면 선거 조작 이슈로 전환. 세금 문제 터지면 정치 탄압 주장. 성추문 의혹 커지면 언론 음모 공격. 즉, 그는 한 논란이 끝나기 전에 더 큰 논란을 만들고 새로운 적을 등장시켜 이슈를 재편합니다.
이런 반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의도적인 이슈 리셋 전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이 많을수록 그는 더 오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그는 싸움 자체를 연극처럼 설계한다.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그는 싸움을 연출하고 갈등을 설계하고 적을 등장시키고 자신은 그 갈등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건 마치 리얼리티 쇼처럼 보입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MBC 방송에서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를 진행하며 드라마 구조 속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적이 있어야 긴장감이 생깁니다. 공격과 반격이 있어야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등장해야 공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엔 승리자가 돼야 카타르시스가 있죠. 이 드라마의 구조를 그는 그대로 정치에 이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새로운 적, 새로운 배신자, 새로운 반전을 준비합니다. 7. 싸움은 이기기 위해가 아니라 계속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싸움을 할 때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릅니다. 그는 싸움을 계속되게 하기 위해 싸웁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끝나는 순간 트럼프는 설 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치는 갈등에 의존합니다. 그의 브랜드는 논란에 의존합니다. 그의 생존은 적의 존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중요한 건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전장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싸움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반전 그는 진짜 싸움을 원하는 게 아니다. 놀랍게도 트럼프는 진짜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CNN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그도 압니다. FBI를 해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민주당을 없앨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체험했죠. 그는 싸움을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싸움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 구조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적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재감을 유지하는 무대입니다. 결론 질문형 마무리. 지금 당신은 누구를 적으로 삼고 있나요? 진짜 적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인가요? 트럼프는 말합니다. 적이 있는 한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전략은 모든 싸움이 이기는 것보다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은 싸움을 끝내려 하나요? 아니면 계속 살아있으려 하나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